선언하겠습니다. 제99차 주65 태극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국의 불씨인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씨는 작더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불쏘시개와 다른 것들을 만나 큰 불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때까지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죠? 네, 오늘 수요일 7월 11일에 태블릿 관련해서 부당하게 구속된 변희재 씨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11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태블릿 저쪽에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항의하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 조작 보도한 JTBC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조작 보도를 지적하는 그 영세한 언론사는 대표를 구속시키고 모든 기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JTBC가 북한의 평양에 지국을 낸다고 승인받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북한 평양 지국에 지국을 내는 것보다 정정 보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사실 오늘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점인데요. 첫째는 도덕적인 잘못과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연금 사회주의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우린 도덕적인 잘못과 범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소위 물컵 사태로 상징되는 대한항공 회장 일가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의 영역과 미리 정해진 형법과 엄격한 형사 절차에 따라서만 확정되고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in과 crime이라고 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죄와 범죄 이렇게 번역되니까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죄와 도덕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은 형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느 땐가부터 이 두 영역이 마구 뒤섞여 버렸습니다. 형법전에 있지도 않은 국정농단, 적폐청산, 갑질과 같은 말로 마녀 사냥하여 애초에 사람을 범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부 10개 기관이 표적으로 삼은 것을 탈탈 털고 뭐라도 잡히면 그것 봐라 하면서 구속부터 시키고 최대치의 형량을 때리라고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태를 조정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이 도덕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저들의 선동과 장난에 계속 놀아나겠죠. 둘째로 연금 사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사태의 목표는 총수 일가의 구속과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격 없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맡겨둘 수 없다는 대로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러한 행태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사회의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뺏지 않는데 왜 사유재산권 침해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 지분이 어느 단계를 지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가 되면 그 주식 지분은 경영권을 동반한 주식이 되고, 이것은 경영권을 갖지 못한 주식과는 값어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워낙 주식 발행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대형 기관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분을 소유한 상장사가 이미 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이사 해임이나 선임과 같은 직접적인 경영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순수 투자 목적이라고 이해되었기에 대형 지분을 보유해도 경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국민연금 규정을 고쳐 적극적인 경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 그에 연결된 자문위원회는 행정부의 강한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수백조 원의 주식을 경영 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기업 경영권이라는 사유재산권 질서가 허물어지고 연금 사회주의라는 형태의 자유 파괴를 불러들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규정 개혁을 반대하고 적극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뼈저린 체험에서 보듯 도덕적 잘못과 범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언론과 검찰을 장악한 세력에게 내내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규정 개혁에 맞싸우지 않으면 자유사회의 기초인 사유재산권 질서의 기초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역사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기 시작하면 다음은 자유를 빼앗게 되고 이웃고 생명마저 마음대로 빼앗게 될 때엔 저항할 수 있는 수단마저 다 사라진 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가 휴전선 이북으로 확산되어야겠죠.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마녀사냥 끝도 없다. 조작정권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금식 28일 중 25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대한문화 우리들의 태극기 애국 세력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금식을 하게 된 연유가 다름이 아니고 여기 이 사람 김정태가 죽느냐 문재인이가 죽느냐 양당 간의 사생결단 구국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극기 애국 세력 여러분, 우리 온 국민과 함께 8월 15일에는 우리는 반드시 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말로만 태극기 애국 시민혁명이 아니라 우리는 부당한 각오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는 혁명 소조 100개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개 소조마다 5개의 상위 단체와 또 전체를 아우르는 혁명 소조 총대장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장경순 의장님과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혁명 소조 100개조는 반드시 일제조가 우리가 여적죄에 죽이지 못할 악의 무리를 혁명 소조 일개조는 5명 해서 500명을 우리는 각별하게 처단해야만 합니다. 또 500여 명은 주사파, 종북 좌파, 문재인을 비롯한 그 일당 모두를 혁명위원회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 84조에 규정된 여적죄를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는 항구쟁이다가 집어쳐놓고 저 김정은이가 저희 고모부 장가를 기관총으로 난사했듯이 우리는 500명을 몰살시켜서 1000명을 이 나라에서 정리해야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에 어떤가는 우뚝 서는 그런 훌륭한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할 것으로 제2의 건국을 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는 이번 금식에서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야 혁명대오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와대를 이미 춘추관 앞에서 문재인이 나와라! 작두 위에 모가지를 얹어놓으면 제가 발로 확 밟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혁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난날 5.16 군사혁명 후에 우리가 전진하였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연설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원 이곳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태극기의 국세력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됐든지 간에 이곳 성질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트루스포럼의 김은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리 지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 내주셔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계시는 민노총 분들께도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모든 죽음은 참 인간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모든 죽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민노총이 노동자 단체가 정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주셔서 대한민국 기업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그 근로자의 권리도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또 노동계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안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노동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민노총에서 아직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민노총 분들과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이 자리를 두고 다퉜는데, 저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노총 분들께서 같이 일어나셔서 태극기 들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사실 이렇게 계획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고생하셔서 인사드리러 잠깐 왔다가 그 민 총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특히 어르신들께 도움을 요청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트루스포럼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공개 질의서를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박, 비박을 떠나서 지금의 정국을 야기한 자한당 내부의 탄핵 주도 세력의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파 이익에 눈이 멀어서 민주당 그리고 거짓 언론과 손잡고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과오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에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는 태극기 국민은 분노합니다. 트루스포럼은 태극기 단체들과 협력하여 자한당 소속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탄핵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태극기 단체들과 협력하여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끈질긴 낙선운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은 공산주의라고 평가되는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을 따르는 분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완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온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민주화는 허상이고 자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일 기회주의 정치인 집단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면 그 가치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회복의 출발은 회개와 반성입니다. 지금의 전국을 야기한 탄핵 사건에 대한 자성적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을 도배한 무수한 거짓들, 공천권 때문에 적과의 통침을 선택한 사람들, 비리를 가리려고 탄핵에 협력한 언론사 어디인지 아시죠? 참 기괴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괴했던 시간들은 일상에 묻혀서 살던 평범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위험한 정치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의 심판을 기대하며 뇌리에 각인해두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태극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트루스포럼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이 세 가지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 소추 의결에 찬성하셨습니까?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 시점에서 돌아보실 때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정말 자세하게 태극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태극기 국민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